그냥 무작정 남미라는 대륙을 떠나게 됐어요. 남미라는 대륙을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불법 총기 소지자가, 그리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깨 한번 이렇게 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어깨 한번 돌려보면서, 사실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뭔가를 집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엄청 집중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가는 제가 좀 긴장이 풀릴 정도로 이 무대에 빨리 올라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도 10년 전에 이 위치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얘기를 입시 설명회를 듣다 보니까 그때와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지금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저와 저희 부모님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는 길에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입시했을 때 부모님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매일이 너무 불안했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할까? 혹시 안 돼서 얘가 너무 기죽으면 어떡할까?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많이 걱정됐고, 입시를 했던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과연 저길 갈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무언가를 시작할 때 드는 생각은 항상 똑같더라고요. 지금 입시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대학을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시작할 때 생각은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이게 될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면서 했던 시작 중에 가장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아준다면,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시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은 그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대학을 가자마자 입시가 끝났으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가면 하고 싶은 게 혹시 있나요? 뭘 보고 싶나요? 대학 가면 해보고 싶은 거, 이거부터 해보고 싶다. 대학 가면 여행 또 뭐 있을까요? 면허. 좋아요. 또 웃기만 하죠? 어떤 걸 하고 싶길래 계속 웃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 술을 먹어보고 싶기도 할 거고, 뭐 클럽도 가보고 싶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대학을 가면.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을 가자마자 첫 번째로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여행이었어요. 그냥 부모님 걱정 때려치고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여행지 한번 가보자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배낭여행 가기 제일 좋은 나라, 이렇게 검색했죠.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도 나오고 유럽도 나오고 뭐 일본, 다양한 나라가 나왔는데, 한참을 구경하다가 그 기사 아래에 새로운 기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배낭여행 가기 위험한 나라 1위,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클릭했죠.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나왔냐면, 나라가 아니라 한 대륙이 나왔어요. 그 대륙 이름은 남미였어요. 왜 남미가 위험하지? 그래서 기사 내용을 봤더니 남미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불법 총기 소지자가 가장 많은 나라 1위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불법으로 마약이 유통이 가장 많이 되는 나라 1위였고요. 거기에다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혈질인 사람들이 엄청 많은 나라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혈질에다가 불법으로 총을 갖고 있고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기사를 한참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내가 원하는 20살도 됐고 대학도 갔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자. 여기 가면 지금 아무도 안 갈 거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작정 남미라는 대륙을 떠나게 됐어요. 남미라는 대륙을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불법 총기 소지자가, 그리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도 잘 놀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특히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 달 여행하기로 했던 제 배낭여행은 8개월로 바뀌었어요. 8개월 동안 남미에 있는 대륙을 전체를 돌았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남미 사람처럼. 이렇게 8개월 동안 한참을 여행했어요. 그곳에는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죽기 전에 봐야 될 10대 자연 경관 중에 8개가 남미에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즐겁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남미에서 히치하이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히치하이킹 아세요? 지나가는 차 저기요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한국인들 몇 명이 좀 지나가는 거예요. 야, 쟤 봐봐, 쟤 여기 외국이니까 저렇게 히치하이킹 하는 거야. 야, 한국이었어 봐. 야, 누가 태워주겠냐? 이런 말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득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미라는 대륙도 너무나도 위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히치하이킹 안 된다고 하네? 막상 내가 해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여행을 정리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딱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터미널로 갔어요. 그래서 말했죠. 여기서 제일 멀리 가는 버스 티켓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직원분이 거제도 가는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제도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랑 엄청 가까이 있는 섬인데 거제도 뭐 가보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한 6시간 동안 차를 타더라고요. 한참을 거제도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히치하이킹으로 서울에 있는 우리 집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죠.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잖아. 히치하이킹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무전여행이었어요. 혹시 무전여행 뭔지 아세요? 돈 한 푼 없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무전여행을 하면 히치하이킹은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주머니를 뒤져봤죠. 제가 얼마 있는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한 300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갔다 와서 환전해서 터미널 비를 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현금 말고 뭘 많이 쓰죠?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카드가 몇 개 있었어요. 한 3개 정도. 그래서 오케이, 카드를 쓸 수 있으니까 카드를 다 자르자 해서 거제도에서 카드를 3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거제도부터 서울에 있는 우리 집까지 한 푼도 없이 한번 이동해보자. 불가능하면 중간에 경찰서에 전화하지 뭐 살려달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거제도부터 서울까지 무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만에 포기했을까요, 제가? 한 뭐 하루 또 한 뭐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3시간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무작정 무전여행을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2주라는 시간 만에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총 12분의 차를 탔고요. 14분의 집에서 공짜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남미에서 여행한 터라 여름 옷밖에 없었던 저에게 그 당시엔 2월이었는데 제 가방이랑 제 몸에 본인들의 겨울 옷을 막 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주머니에 200원밖에 없었는데 집에 도착해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응원한다고 이렇게 한 푼씩 주더라고요. 제가 이동했던 거리를 그냥 직선으로 한번 연결해봤어요. 얼마큼 왔나 궁금해가지고 직선으로 연결해봤더니 한 1000km가 좀 넘더라고요. 1000km가 어느 정도냐면 제주도부터 백두산까지 선을 쭉 연결하면 한 900km가 나와요. 거기보다 먼 거리를 돈 한 푼 없이 여행을 했었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죠. 야, 이거 봐봐.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해, 이거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내가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마존강 아세요? 아마존강? 아시나요? 아마존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지구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제가 아마존강을 이렇게 한참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야, 여기서 수영하면 참 재밌겠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현지인한테 말했죠. 야, 나 지금 여기 수영해도 돼? 너무 더운데? 라고 말했더니 현지인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아마존 몰라? 아마존에는 피라냐도 있고 아나콘다도 있고 악어도 있단다.
너가 들어오면 못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 여기서 수영해봤어? 그 친구가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너도 안 해봤잖아. 근데 뭘?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어요. 한참을 수영했는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 친구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별일 없네. 한참을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 아래로 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딱 봐도 물고기는 아니었어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를 딱 불렀죠. 야야야 했더니 앞에 있는 2명이 얼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명이 동시에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역시 악어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요 3명 사이에 갑자기 뭐가 확 올라왔어요. 너무 놀랬죠. 가까이서 봤더니 그건 핑크 돌고래였어요. 실제 아마존에는 야생 핑크 돌고래가 살고 있대요. 그것도 아주 희귀한. 너무 놀래서 현지인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핑크 돌고래가 나오는 거야? 물어봤더니 현지인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운 진짜 좋다. 아마존의 희귀동물인 핑크 돌고래가 사람의 살 색깔을 자기 친구 색깔이라고 착각하고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너희 진짜 운 좋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 말을 듣고 포기했으면 저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건 나는 직접 해서 경험했구나. 그때부터 조금 더 용기가 생겼죠. 어느 날 책을 보는데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은하수 아래서 잠을 잔다면 그 어느 때보다 황홀한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 책 딱 한 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은하수가 제일 잘 보이는 나라를 한번 가보자. 저 아래서 한번 자보자.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버렸어요. 몽골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은하수를 보면서 저 차 아래서 잠을 잤어요. 황홀한 꿈을 꾸겠구나. 근데 막상 저 예쁜 은하수 아래서 잠을 자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은하수가 너무 예뻐서가 아니라 너무 춥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알았죠.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현실도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한 번 더 해봤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주변에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튜브 해볼까? 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작년 한 6월쯤에 제가 친구들 모아놓고 야, 나 유튜브 하려고. 야, 다 하잖아 사람들. 나 유튜브 할 건데 사람은 뭔가 시작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된대. 지금 6월이니까 2019년 딱 되는 순간 내가 구독자 1000명 만든다. 이게 내 목표야 라고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SNS 팔로워가 1000명도 안 되면서 유튜브를 6개월 만에 1000명을 만든다고?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희 중에 유튜브 해본 사람 아니면 지금 유튜브 있는 사람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해보지도 않고 말하지 마. 한번 내가 해볼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019년이 됐죠. 유튜브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기 유튜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전 영상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뭐 편집이나 이런 걸 몰라요. 너무나도 어렵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6개월 뒤 제 채널을 딱 들어갔어요. 구독자가 몇 명이 돼 있을까요? 뭐 100명이라고 몇 명? 10명? 10명이라 제 가족들만 해도 10명이 좀 넘지 않을까요? 뭐 100명일 수도 있고요. 뭐 200명일 수도 있는데 제가 구독자를 확인해봤더니 그 당시에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됐더라고요. 너무 실망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다시 그래프를 봤더니 한 달에 막 2,000명씩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가능한 일일까? 내가 좀 잘났구나. 내가 좀 뭔가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게 다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 중에 제가 잘나서 이룬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여기 원장 선생님인 지쌤 아래서 미술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합격 후기에도 그런 말 썼어요. 실력이 아니다. 이건 다 운이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저 운이 좋았거나 그냥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저게 다 특별해 보일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버킷리스트였어요. 다 제 버킷리스트. 혹시 버킷리스트 뭔지 아시나요? 죽기 전에 해봐야 될 목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버킷리스트를 썼었어요. 근데 저 쓰는 습관이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을 할 수 있는 저를 만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이 되고 첫날 첫 번째 수업을 들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딱 수업을 갔는데 교수님이 딱 오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이니까 수업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세요. 와, 역시 대학은 다르구나. 이래서 대학 가는 거구나. 근데 교수님 이런 거예요. 첫날이니까 숙제를 하나 내줄게, 숙제. 숙제가 뭐냐면 버킷리스트 3개 써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야? 버킷리스트 100개 써오는 거 같더니 3개? 에이, 가면서 버스에서 써야겠다. 집에 신나게 갔죠. 그래서 버스에서 썼어요. 뭘 해볼까 나는? 뭘 좋아할까? 1번. 저는 그 당시 스킨스쿠버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물속에서 이렇게 막 물고기도 보고 막 니모도 보고. 그래서 1번을 스킨스쿠버를 썼죠. 2번을 뭘 쓸까 고민하다가 야, 대학교까지 갔는데 CC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지고 CC를 썼죠. 캠퍼스 커플 해보기. 3번 뭘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 이렇게 3개를 썼어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과제를 제출했죠. 과제를 제출했더니 교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썼던 버킷리스트 중에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일 거예요. 그거를 다음 주까지 이뤄오세요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다음 주까지 그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10명한테 말하고 오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둘째 날 과제가 10명한테 버킷리스트 말하는 거라니. 야, 말해야겠다. 끝나자마자 교수님한테 다가갔죠. 교수님, 저 스킨스쿠버 할 거예요. 자, 친구야, 나 스킨스쿠버 할 거다. 야, 얘들아, 나 스킨스쿠버 할 거야. 엄마, 나 스킨스쿠버 할 거야. 이렇게 한참을 말하고 있었어요. 한 8명 정도 말했나? 어떤 교수님이 계셨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스킨스쿠버 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원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다가갔더니 교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수영 선생님이 스킨스쿠버 강사야. 내가 소개시켜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지만 예, 그렇게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교수님 덕분에 20살 때 처음으로 스킨스쿠버를 해봤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20살 때 코스염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물속에서 물고기도 보고 거북이도 보고 다양하게 즐겼어요. 한참을 신나게 놀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저는 지금 10년 전에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이랑 똑같이 앞치마를 메고. 하지만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아요. 9년 전이죠. 9년 전에 전 다이빙을 처음 했고 9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이빙을 계속 하고 있을까요? 너무너무도 신기하게도 저는 현재 9년차 다이빙 강사가 됐어요. 결국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킨스쿠버를 계속 하다 보니까 20살 때 다이빙 강사를 땄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 이 좋은 걸 왜 젊은 애들은 안 하지? 대학생 동호회를 만들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모아서 같이 다이빙하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행을 좋아하는 저한테 아주 중요한 여행지 선택 방법이 바뀌었어요. 바로 바다였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빙 포인트를 여행하는 다이버가 됐어요. 그리고 여행지를 선택할 때 바다가 없으면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저한테는 이 스킨스쿠버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저를 바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스킨스쿠버가 고작 20살 때 과제로 내줬던 버킷리스트 첫 번째였어요. 그 첫 번째가 지금의 저를 엄청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10명한테 말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저라는 사람이 한 번에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무수히 많은 좋아하는 것들 중에 그림이라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림을 안 그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뭐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있던 이 그림이 그때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믿고요. 시간이 금방 가죠. 제가 20분을 강의하는 건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입시를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그 이후로 살아본 생활 일상 중에 무수히 많은 불가능한 시작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작들은 다 현실이 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주변에 있는 좋은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 덕분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선택한 본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가 그림을 잘 그리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점점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난 그림 잘 그리고 있는데도 불안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 가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어떤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밤에 노는 걸 참 좋아해. 밤에 노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밤은 너무 어둡잖아. 내가 나중에 크면 밤을 낮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스위치 키면 착착 바뀌듯이. 어때?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대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신이야? 그건 불가능해. 야,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 아이를 뭐라고 했대요. 근데 그 아이는 듣지 않았대요. 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났고 그 아이는 밤을 낮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대요. 시간이 지나 그 아이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됐어요. 실제 밤을 낮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밤을 낮처럼 밝게 만드는 전구를 발명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불안할 거고 또 불안한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랑 똑같은 경험을 했던 저로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다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시작이 꼭 좋은 목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깨비 드라마 아세요? 도깨비? 몰라요? 저 외국인가요, 여기? Do you know 도깨비? 도깨비 아시나요? 아, 네네. 도깨비를 참 좋아했는데 도깨비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말로 이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공유가 어떤 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시험 문제 내가 하나 알려줄게. 네가 다 맞히는데 이거 하나 틀리더라고. 3번의 정답은 사실 2번이 아니라 3번이야. 네가 이것만 맞히면 이제 100점이야. 이렇게 그 아이에게 시험 문제를 가르쳐준 장면이 있었어요. 너무 좋겠죠? 만약 여러분이었으면 입시 갑자기 소재를 가르쳐주거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가서 공유가 알려준 3번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선택했던 2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가 물어봤죠. 그 아이에게. 야, 너는 왜 내가 알려준 3번이 아니라 똑같은 2번 선택했어? 틀렸잖아. 그래서 그 아이가 웃으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는 2번이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17번 문제답 4라고 알려줬는데 이 그대로 적었더라. 전 아무리 풀어도 이더라고요. 답은 알아도 여전히요. 그래서 차마 못 적었어요. 그건 제가 못 푸는 문제였거든요. 아니, 넌 아주 잘 풀었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근데 그 공유는 씩 웃으면서 그 아이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맞아. 사실 삶의 정답은 선택만이 정답이야. 그래서 우리 같은 신들은 인간의 결과가 아닌 선택을 응원하지. 저는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그림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주변에 있는 멋진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선택을 계속 응원한다고 생각해요. 그 응원 끝에 그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 끝까지 달려가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